안녕하세요. 여왕별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왕자. 안녕. 어린 왕자는 말했다. 안녕. 전철기를 조종하는 사람, 철도의 전철수가 말했다. 왕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전철기를 조종하는 사람. 한 꾸러미에 1000여 명씩 되는 기차 손님들을 꾸러미별로 가려내고 있어.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들을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그때 불을 환히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처럼 소리를 내며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왕자. 저 사람들은 몹시 바쁘군. 그들은 뭘 찾고 있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전철기를 조종하는 사람. 기관사 자신도 몰라.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2번째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소리를 냈다. 왕자. 그들이 벌써 되돌아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전철수. 아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지. 두 기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야. 왕자. 그들은 있던 곳에서 만족하지 않았나 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전철수.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만족하지 않는단다. 그러자 3번째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달려왔다. 왕자. 저 사람들은 먼저 번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전철수.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고 있지 않아. 그들은 저 속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고 있어. 오직 어린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대고 있을 뿐이지. 왕자. 어린아이들만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 그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그것은 그들에겐 아주 중요한 게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기라도 하면 어린아이들은 울지. 전철수. 아이들은 행복하군. 전철수가 말했다. 왕자. 안녕. 장사꾼. 안녕. 그는 갈증을 풀어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마시고 싶은 욕망을 영영 느끼지 않게 되는 약이었다. 왕자, 왜 그걸 팔아? 장사꾼, 그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았어. 매주 53분씩 절약된다는 거야. 왕자, 그 53분으로 뭘 하지? 장사꾼,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일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맑은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 두었던 물에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을 마시며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네 체험단은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거라고는 없고.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말했다. 왕자,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 꼬마 친구야.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왕자, 왜? 나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말이야.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왕자, 죽어간다 할지라도 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기뻐.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못하는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않았다.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에겐 충분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왕자,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소용없다는 몸짓을 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터무니없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을 말 없이 걷고 나니 해가 지고 별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심한 갈증으로 나는 열이 조금 나고 있었으므로 그 별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시야에 들어왔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왕자, 물은 마음에도 좋은 것일 수 있는데 나는 그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왕자는 지쳐 있었고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그러자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왕자,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나는 그렇지 라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들을 바라보았다. 왕자, 사막은 아름다워.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다. 사막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왕자,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남이 무엇인가를 나는 문득 깨닫고 흠칫 놀랐다. 어린 시절 나는 해묵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보물로 하여 그 집 전체는 매력에 넘쳐 있었다. 우리 집은 저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왕자, 아저씨도 내 여우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감동되어 있었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까지 들었다. 마치 이 지구에는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게
없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창백한 이마, 감겨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건 껍질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열린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띠고 있었으므로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몹시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성실성, 그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의 모습이야. 그러나 그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짐작이 들었다. 램프의 불은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것은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렇게 걸어가다가 나는 동이 틀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다. 왕자. 사람들은 급행 열차에 올라타지만 그들이 찾으러 가는 게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초조해하며 제자리에 맴돌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왕자. 그래도 소용없는데...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의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은 그저 모래에 파놓은 구멍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에 있는 우물과 흡사했다. 그러나 이곳엔 마을이라고는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나 이상하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게 갇혀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왕자는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도르래는 바람이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을 때 낡은 풍차가 삐걱이듯 그렇게 삐걱거렸다. 왕자. 아저씨, 들어봐. 우물을 끼웠더니 그가 노래를 불러. 어린 왕자는 말했다. 나는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너에겐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우물 둘레의 돌까지 들어올렸다. 그것을 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아직도 쟁쟁하게 울렸고 아직도 출렁이고 있는 물속에서는 햇살이 일렁이는 게 보였다. 왕자,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좀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처럼 즐거웠다. 그 물은 보통 음료와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서의 행진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음악과 사람들의 미소의 부드러움이 내가 받는 선물을 마냥 황홀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었다. 왕자, 아저씨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는 못해. 나, 그럴지도 모르지. 왕자,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꽃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건데. 나, 물론이지. 왕자, 그러나 눈으로는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시고 난 후였다. 숨결이 가벼워졌다. 해가 돋으면 모래는 꿀 빛깔을 띈다. 나는 그 꿀 빛깔에도 행복했다.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왕자, 약속을 지켜줘야 해. 어린 왕자가 내게 살며시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나, 무슨 약속? 왕자, 약속했잖아. 양에게 굴레를 씌워준다고. 난 그 꽃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끄적거려 두었던 그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왕자,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들은 뿔 비슷하게 생겼어. 나, 아, 그래?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해 몹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왕자, 여우는 귀가 뿔 같아. 너무 길어. 그리고는
또 웃었다. 너는 너무 심하구나. 나는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보아 구렁이밖에 못 그린다니까. 왕자. 아니야, 괜찮아. 아이들은 알고 있으니까.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난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굴레를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네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왕자,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도 내일이면 1년이야. 그리고는 잠시 묵묵히 있던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나는 또 다시 야릇한 슬픔이 솟구쳤다. 그런데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너를 알게 되던 날 아침에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여기서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었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나는 말을 이었다. 아마 1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대답하진 않았으나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왕자. 난 두려워져.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 기계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내일 저녁에 돌아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길들여졌을 때는 좀 울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우물 옆에는 거의 무너진 낡은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다. 왕자, 생각나지 않니?
정확히 여기는 아니야. 그가 다시 대꾸를 하는 걸로 미루어 또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하는 듯 했다. 왕자.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담벽을 향해 걸어갔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 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고 있었다. 왕자. 물론이지.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가서 봐.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담벽에서 20m쯤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왕자, 네 독은 좋은 거니? 틀림없이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섰다. 아무래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왕자. 그럼 이제 가봐. 내려갈 테야. 그제서야 나도 담 밑을 내려다보곤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저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지 않은가.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막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에 뱀은 모래 속으로 스르르 물줄기가 잦아들듯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조금도 허둥대지 않고 교묘히 몸을 감추어 버렸다. 나는 돌담 밑에 이르러 눈처럼 새하얗게 창백해진 나의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안아 받아 안을 수 있었다. 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지? 이젠 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나는 왕자가 늘 목에 두르고 있는 그 금빛 머플러를 풀었다. 관자놀이에 물을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무어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내 목에 두 팔을 감았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왕자.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돼서 기뻐. 아저씨는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지? 나 그걸 어떻게 알지?
천만 뜻밖의 기계를 고치는 데 성공했다는 걸 그에게 알리려던 참이 아니었던가. 그는 내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왕자,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쓸쓸히,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무엇인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어린 아기처럼 품 안에 꼭 껴안았다. 그런데도 내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그는 깊은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물끄러미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심각한 눈빛이었다. 왕자, 나에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 굴레도 있고.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그가 조금씩 몸이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넌 겁이 났었지? 왕자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건 틀림없었다. 그러나 왕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왕자, 오늘 저녁엔 더 무서울 거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금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리라는 생각이 견딜 수 없는 일임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왕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왕자, 오늘 밤으로 꼭 1년이 돼. 나의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 떨어져 버린 그 장소 바로 위쪽에 있게 될 거야. 그 뱀이니?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못된 꿈 같은 거 아니니? 그러나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왕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왕자. 꽃도 마찬가지야.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게 감미로울 거야. 별들마다 모두 꽃이 필 테니까. 나, 물론이지. 왕자.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은 것이었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하지. 물맛이 참 좋았지. 아, 그래. 왕자. 밤이면 별들을 쳐다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인지 바라보는 게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왕자는 다시 웃었다. 예. 난 그 웃음소리가 좋다. 왕자. 그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지? 왕자. 사람들에 따라 별들은 서로 다른 존재야. 여행하는 사람에겐 별은 길잡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조그만 빛일 뿐이고, 학자인 사람들에게는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금이지.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뜻이니? 왕자.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게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가셨을 때는 나를 안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로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따금 그저 괜히 창문을 열게 되겠지?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랄 테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오거든. 이라고.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 되겠지. 그리고는 왕자가 다시 웃었다. 왕자.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내가 아저씨에게 한아름 준 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왕자, 오늘 밤은 오지 마. 난 네 곁을 떠나지 않겠어. 왕자, 나 아픈 것 같이 보일 거야. 꼭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게 마련이거든. 그런 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겠어. 그러나 왕자는 근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왕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거든. 뱀은 무서워. 괜히 장난삼아 물기도 하거든.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는 안심한 듯 했다. 왕자, 두 번째 물때는 독이 없다는 게 사실이야. 점점점. 그날 밤 나는 왕자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뒤쫓아가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왕자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왕자, 아저씨 왔어. 점점점.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왕자는 다시 걱정을 했다. 왕자,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 아파할 텐데. 내가
죽는 듯이 보일 테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점점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자는 조금 풀이 죽어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기운을 내려 애쓰고 있었다. 왕자. 참 좋겠지.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은 모두 내게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게 될 테니까.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자. 참 재밌겠지.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게 되고 난 5억 개의 샘물을 갖게 될 테니. 그리고는 왕자도 역시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자. 저기야, 나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둬 줘. 그러더니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왕자.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나는 그 꽃에 색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몹시 연약하거든. 너무나 순진하고 쓸모없는 4개의 가시를 가지고 외부 세계에 대해 자기 몸을 방어하려고 하고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주저앉았다. 왕자가 말했다. 왕자. 자,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또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섰다.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 한 줄기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바닥이라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6해 전의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와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피곤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약간 가셨다. 하지만 나는 왕자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을 다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몸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래서 밤이면 나는 별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흡사 5억 개의 작은 방울들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글레에 가죽끈을 달아준다는 걸 내가 잊어버린 것이다. 그걸 양에게 잡아맬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곤 했다. 어느 때는 천만에 먹지 않았겠지. 어린 왕자는 그 꽃을 밤새도록 유리덮개로 잘 덮어놓겠지. 양을 잘 지킬 테고 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웃는다. 어느 때는 어쩌다가 방심할 수도 있지. 그러면 끝장인데. 어느 날 밤 그가 유리덮개를 덮는 것을 잊었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방울들로 변한다. 그것은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도 그렇듯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마리 양이 한 송이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천지가 온통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은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다지도 중요한가를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 다 읽어드렸어요. 어떤가요, 어린 왕자? 저도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고 좀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읽어보니까 많이 슬프네요.
많이 슬프다. 진짜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많네요. 어린 왕자. 읽어드리면서 저도 즐거웠고요. 다음 편에는 또 뭐를 읽어드릴지 고민이 되옵니다.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뿅, 뿅.